이게 된다고? 뭐 굳이 영화 한 편 찍은다고 이건 너무 목숨 걸어야 돼. 아니냐고. 정명희 감독이 나쁘네. 에라 모르겠다 가자. 안녕하세요. 영화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카스턴트 액션의 1인자 권기덕 미술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기덕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20년 넘게 대한민국 관객들이 본 영화 속의 명장면들, 카스턴트 액션들은 거의 이분의 손을 거쳐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베테랑이라든가 황해라든가 화이, 살인자의 기억법,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에서 정우성 씨가 이제 질주하는 카체이스 씬,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정명길 감독의 카터, 그리고 정명길 감독의 전작인 악녀도 이제 이분이 액션 설계를 하시고 카스턴트 액션을 또 직접 하셨는데, 아마 권기덕 미술 감독님께서 작업하신 영화들을 보시면 그 장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제 정명길 감독의 신작 카터 얘기뿐만 아니라 그간 20년 넘게 권기덕 미술 감독의 손을 거친 액션 명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난이도가 높은 액션 장면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영화였는데,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희 카터 같은 경우에는 원테이크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테이크로 다 가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된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작의 악녀 같은 경우에는 한 시퀀스 정도, 두 시퀀스 그렇죠. 정도만 그랬는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솔직히 컷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환경, 뭐 이런 준비되는 과정, 배우들 안전 동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끊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느 지점에 어떻게 끊을까, 어떻게 끊고 다시 이어받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컸었죠. 또 넷플릭스에서 카터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호흡이 거의 끊기지 않고 계속 액션으로만, 배우들의 동선도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카메라의 움직임까지 정교한 계산 없이는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찍기가 굉장히 힘든 난이도가 높은 시퀀스들이에요. 카터의 액션을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두 분께서 정하신 원칙과 컨셉은 무엇이었는지. 액션의 동선과 사람들도 많고 사람의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장비를 쓰기에는 스피드가 사람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맞추려면은 또 사람의 동작이나 이런 행동 반경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핸드헬드로 어떻게든 쫓아가자. 근데 핸드헬드로 해서 촬영을 하려면 합이 다 숙지가 돼요. 360도 전체가 다 도니까 스텝들도 다 빠져야 돼. 그러다가 또 사람들하고 엉켜서 또 부딪히기나 하면 또 다치기도 하니까 최경량을 하고 무조건 촬영 감독이 혼자만 들어가서 찍고, 솔직히 원테이크 때문에 길게 가고 싶잖아요. 근데 길게 가면 루즈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원의 문제도 있어요. 인원이 진짜 100명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가 돌았을 때 비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또 끊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뒤에 칼을 찔렀는데 또 피를 분장을 해야 되니까 피 분장 때문에 또 끊어야 돼요. 또 연결도 고려해야 그렇죠. 되고. 끊어야 될 요소들이 좀 많아요. 소품들. 찌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찌를 수가 없으니까 반을 잘라 놓은 칼을 써야 되는데, 또 어떨 때 벨 때는 긴 칼을 써야 됩니다. 긴 칼을 써야죠. 보이려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요소들이 한 테이크로 다 이어가기에는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어요. 주원 씨 같은 경우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좀 젊을 때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주인공을 하던 이제 배우였다가, 이번에 이렇게 몸을 이제 근육질로 키우고 벌크업을 하고 훈련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매일같이 오다시피. 와. 매일같이 또 뭐 일은 크게 없었나 봐요. 진짜 주원 씨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난이도는 사실상 높은 곳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무섭고. 저도 솔직히 무섭고. 저 못 올라가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진짜요? 네, 저도 있어요. 뭐 예전에 찍었던 영화들 보면 막 위에서 막 뛰어내리는 장면도 되게 많았잖아요. 있죠. 근데 시키니까 한 건데. 솔직히 여기 보면 아찔하잖아요. 아찔하고 막. 근데 거기를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뛰어넘잖아요. 줄 잡고 네.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안전을 제가 안전하게끔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배우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누구든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뭐 굳이 영화 한 편 찍은다고 내가 이걸 목숨 걸어야 돼.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고생했죠. 정말 고생했어요.
아무래도 카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이 오프닝 시퀀스에 해당되는 목욕탕 액션씬에 굉장히 입을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넉넉히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목욕탕 하면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상상들 때문에 안전 문제도 굉장히 있었을 것 같은데, 목욕탕 액션씬을 처음 설계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신 게 뭔지. 카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이었어요. 다치면 안 된다. 다칠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트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진짜 폐 목욕탕을 섭외를 해서. 진짜 목욕탕을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그렇죠.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야, 근데 여기가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저희들 보호대를 차올 수가 있는데. 가리니까. 다 노출이다 보니까 보호대 착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거 바닥은 다 대리석이고. 이거 안 된다. 물이 묻으면 무조건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 맨발이니까. 물 뿌렸죠? 뿌려야죠. 그렇죠. 에바폼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다 깔자. 깔아서 바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자. 마찰이 있는. 네. 깔았는데 깔았던 그 에바폼이 더 미끄러운 거예요. 그 접착을 했던 그 부분들이 다 떨어져 일어나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돼버린 거예요. 고민하다가 뺄 수밖에 없는.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할까, 보호대를 숨겨서 살색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살처럼 보이게 하자 라고 했더니, 그게 조직이니까 전부 다 문신들을 한 거예요. 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는데 그걸 착용해버리면 문신이 다 가려지잖아요.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정명희 감독이 나쁘네. 정명희 감독하고 친한데. 이건 어차피 사실상 무술 감독인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다 채워진 사람들이 다 그렇죠. 무술 액션팀으로 채울 수는 또 없어요. 단역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안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저희야 어차피 맨날 해보던 사람들이고,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네. 어느 정도 믿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라. 그냥 맞춰준 것만 최대한 하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안전하게 타이밍에 맞는 사람들만 좀 들어오고, 주변에서는 그냥 느낌만 가지고 해줘라. 나머지는 카메라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 그 첫째도 안전이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무술팀의 그 숙명이죠. 근데 그런 게 카타는 매일이었어요. 거의 데뷔하신 지 한 20년 넘었죠. 20년 차죠. 이제 제가 2004년도부터 시작. 2004년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2년 뒤면 데뷔 20주년. 뭐 아직 애기죠. 20년 해가지고 한 18년 가까이 많은 한국 영화 속에 이제 액션 시퀀스들을 설계를 이제 해왔고, 카스턴트 액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종류의 액션들을 직접 스턴트 액션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거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 싶어서 권기동 무술 감독이 꼽은 자신의 액션 명장면 5위는 어떤 영화입니까? 베테랑. 베테랑. 유승환 감독의 이제 천만 영화. 정확히 이제 어떤 차 추격신인가요? 좀 머스탱이랑 경찰차 6차선 이 막힌 도로를 차를 다 치면서 이제 지나가 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쫓아가는, 자추격하는 그 장면이. 그걸 직접 운전을. 네, 운전을 제가 직접 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저도 컸어요. 왜냐면 차선이 6차선이고 차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이 사이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두 대 정도는 받고 나간다는 건 뭐 속도가 더 있으면 나가겠지만 실제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들을 좀 써야 돼요. 장비가 뭐냐면 이제 쉽게 미끄러질 수 있게끔, 차가 이렇게 있으면 받으면 쉽게 돌아갈 수 있게끔 장비들을 밑에 그렇게 몇 대를 해놓고, 중앙 분리대는 어차피 뭐 가짜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뭐 아홉, 열 대를 그 사이를 치고서 나가야 되는데, 와. 이게 연습도 못 하잖아요. 연습이 안 되죠. 예. 연습할 수 있으면 베스트죠. 근데 연습한 그 돈에 차를 찍겠다.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에 밖에 못 가고, 차는 한 대밖에 없고. 또 차가 외제차였죠. 머스탱.
물론 제가 그런 거 겪으면서 성장해 왔던 것 같은데 와. 저한테는 고민과 이런 것들 다 던져준 거잖아요. 나 이거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저는 하루 종일 계산을 해요. 안 될 것 같아 나는. 왜? 안 되면 사실상 독박이니까. 그렇죠. 이 부담감은 공기동이 다 책임져야 돼. 엔진 하면. 무조건 안 된답니다 할 수도 없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갈 수 있는 편한 대로 만들어 봐봐. 또 제가 이 동선을 어떻게든 이건 될 것 같고 요 차까지는 박을게요. 뭐 다 전체를 다 박아버리면 무조건 멈추거든요. 무조건 멈출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놓고 에라씨 모르겠다 가자 씨. 그때 다 차례대로 받고 질주하는 이 시간이 실제로 관객들이 영화속에서 볼 때는 몇 초가 되지 않지만 10초도 안 되죠. 당시 실제로 차를 운전했던 권기동 무술감독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하나하나 지금도 다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긴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지금도 생각이 계속 나요. 와, 4위는 어떤 영화의 어떤 장면입니까? 나홍진 감독의 황해에서 이제 하중 선배랑 김유식 선배가 이제 서로 추격하는 장면. 일단 트레일러는 넘어진 상태. 그 뒤에 이제 차를 탈취해서 서로 도망가는 장면인데 속도가 이제 관건이었어요. 나홍진 감독이 가진 엄청난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속도에 대한 게 보통 저희들은 부딪히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차가 가지만 뒤를 살짝이라도 치면 이걸 다시 원상 복귀로 만드는 이게 그렇죠. 일반인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좀 안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100km를 달리네요. 90km. 90km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네, 빠른 속도예요. 그 속도로 실제로 달리면서 부딪히고 받고 했었어요. 도로를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도로의 그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딱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나홍진 감독이 그 수학 공식에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다 했어요. 어렵기도 했고 또 한편은 너무 재밌기도 했고 네. 또 저도 어렸을 때니까 연차가 많이 있지 않을 때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황해라는 차신을 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했던 그때 같아요. 그때였네요. 거의 그때가 그 영화 이후로 좀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4위에 오른 이제 나홍진 감독의 황해는 그 카스턴트 액션의 1인자로 이제 가게 되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위를 이제 꼽아보겠습니다. 3위는 어떤 영화인가요? 화이라는 영화. 화이. 장준환 감독이 연출을 하고 김윤석 씨가 이제 주인공을 맡은 여진구 씨하고 예. 그때 당시에 촬영을 할 때 여진구 씨가 미성년자였어요. 맞아요. 미성년자인데 아버지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는 그 장면. 아버지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이제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예. 따라가고 예. 1톤 화물차가 이제 도망가고 그 배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핸들을 잡을 수 없는 나이다 보니 사실상 배우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한 5일간을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주인공이 됐던 5일 동안 주인공으로 살았던 권기동 무술 감독이 5일 동안 여친구가 되었던 그렇죠. 배우 대접 좋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뭐 해주고 케어해주고 테이크 갈 때마다 허트러진 거 있는 거 그렇죠. 잡아주고 좋네요. 좋더만요.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 대역이지만 모든 전 스태프들이 저를 집중하는 거예요. 촬영이든 카메라든 장비든 소품이든 그리고 스태프들 심지어 감독마저도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 5일이 저한테는 정말 즐거웠던 상당히 좀 즐거웠던 베스트 5 중에서 1위,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 2위는 어떤 영화입니까? 아수라의 액션 시퀀스 굉장히 많죠. 그 어떤 장면이죠? 차 추격신이 하나 나오는데 비 오는 상황에 주인공이 총을 뺏어서 도망을 치면 그 총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 정우성 씨 총을 뺏기 직전에 얼굴을 발로 차는 게 있는데 그게 접니다. 맞아요. 뭐 일단은 저는 원래 대역이었어요. 원래는 운전 대역으로 이렇게 했다가 근데 거기가 이제
운전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촬영의 회차도 길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1회차 정도, 10회차 정도가 그 시퀀스만. 그 시퀀스만 와. 10회차 정도가 잡혀 있었던 건데, 운전자의 또 대역을 써야 되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로 바꾼 거예요. 저 출연해라. 효율적으로 예, 진행하는. 하겠다. 제 이름이 또 어디든 쉽게 잘 쓰일 수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제 이름 본명 그대로 갔습니다. 와. 야, 기더가 저를 쫓아가. 그러면서 예 하고 쫓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차축이 실행이 됐는데, 그게 10회차라고 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빨리 잘 끝났어요. 6회차, 7회차만 끝내버려가지고. 저도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아, 좋죠. 회차 줄일 수 이게 있고 제작비가 얼마인데, 하루에. 도와줄 수 있다는 건 네. 참 기분이 좋은 거고, 또 김성수 감독님도 참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물론 고마운 감독님이시고. 자, 이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베테랑, 다음에 황해, 화이, 아수라까지 나왔는데 1위는 어떤 장면? 지금까지 뭐 언급했던 이런 작품들은 뭐 차량 추격신 뭐 대부분 이런 거였다면, 마지막으로 1위라고 생각하는 건 살인자의 기억법.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1위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차신의 꽃은 이제 차 전복신이거든요. 이 장면을 만들기 이전에 회의를 하면서 그 레퍼런스가 그 007 영화에 에스턴 마틴 뒤집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레퍼런스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속도의 문제다. 그쵸. 속도가 충분히 나줘야, 공중으로 뜨잖아요. 그리고 뒤집어지면 막 굴르는 바퀴 수가 기네스래요. 이 영화 쪽에서는 6바퀴 반인가 돌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스턴트맨으로서 한번 욕심이 나죠. 이거 깨보겠다. 한 7바퀴 돌아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제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촬영 조건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그때는 와이어캠을 썼어요. 와이어캠을 카메라가 이제. 그렇죠. 와이어캠을 해서 차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뒤집어지고 막 이걸 보여주려고 했었던 건데, 현장에서 와이어캠이 속도가 안 나요. 차 속도를 못 가고. 못 따라가는 그런 변수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장은. 네. 설계도 물론 회의하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변수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상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그쵸. 저희는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술적인 방법이 한 2-3가지가 있어요. 점프 다이를 타서 넣는 방법, 그리고 캐논포라고 해서 밑에 실린더를 심어놓고 자기 운전자가 알아서 타이밍에서 눌러서 포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뒤집는 방법, 한 이 정도가 있는데,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로 한 거죠. 그 결국은 가면서 방향을 꺾으면서 제가 버튼을 누르고 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제가 아무리 몸을 더 구른다고 막 써도 차가 아무런 영향이 절대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버튼 누르는 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절을 했었어요. 그 영화로 처음 기절을.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돼요. 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타이밍이 잘못 맞았는지 그 후로는 기억이 없죠. 제가 대답 안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돌아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어깨 동무 돼가지고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 어디야 하긴 했는데, 원시현 감독이 또 오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여튼 좋게 끝났죠. 야. 기립박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카터의 공기덕 무술 감독님을 모시고, 이제 카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간 작업했던 영화 속에서 액션 명장면들 뒷이야기를 이제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을 이제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거 아닙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영화인들 아니면 또 영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 채널을 많이 보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